자, 한미 금리 차가 2%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정신을 못 차릴 건데 이 정권은요, 총선 때문에 한국은행이 입을 딱 다물고 네 번째 동결에 들어갔어요. 한미 간의 경제력을 따지면 우리는 미국의 부속물이죠. 본체가 금리가 우리보다 2% 높다는 것은 앞으로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외국인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되지요. 딱 하나 이걸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부채나 또 성장률로나 또 여러 가지 불안전성이 그리고 수출이나 내수 문제, 투자 문제까지 봤을 때 지극히 불안정한 최상단에 있다는 것은 모든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경제가 역대 최악의 불안정한 상황이고 다른 외국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2%가 났을 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 안팎에 있다고, 주식 채권 투자 자금이 한국에 도박판이 열려서 5개월 연속 순유입세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아닌 다른 자의 선의를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선의는 없는 거예요. 돈에는요. 딴 자들이 한국에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고, 한국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틀렸다 생각되면 순식간에 우리한테 신호도 안 보내고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돈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한 번 더 올린다, 연내 금리 인하도 없다 하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채 내년까지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가야 될 건데, 이 금리 역전 시기에 수출 부진, 무역 적자, 내수 침체, 자영업 붕괴, 그 다음에 각종 부채들의, 금융기관 부채들의 최악 상황이 동반되고 있어서 우리 내부가 금리 격차를 버틸 수 없다는 거. 일본이요, 세계의 금리 동향과 따로 가고, 세계의 재정 동향과 따로 가고, 세계의 환율 동향과 따로 가는 것은 일본이 그만큼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 2분기에 간신히 역성장을 모면하고 겨우 지금 버텨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내년 총선도 있고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1년 이상을 동결시키면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데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막연함에 기초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제를요, 막연함을 가지고 설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금융 안정이 중요한데 한국의 금융기관의 불안전성이 새마을금고 지금 거기서 시작해서 정권사에도 번져가고 있지 않아요? 은행권이 가계대출이 지난달만 6조가 늘어났다고 해서 부채가 문제인데 부채가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정부가 DSR 1년 유예해서 전세금 반환 대출 부채를 더 쌓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요, 집 사라고 부채를 갖다가 규제 DSR 완화해서 막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연준의 이 높은 금리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오피스 빌딩에 몰라, 그리고 지역 소형은행의 연쇄 부도가 예상된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면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중국 경제가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이제 거대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도 예측이 돼요. 한국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이 세계 탑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겁이 없어요, 이 나라가요. 국내 정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15조 5천억, 2년 내 만기인 해외 부동산 펀드가 30조, 심지어 총 한 80조에 가까운 해외 부동산을 사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동산들이 전부 손실이 발생해서 상각 처리가 되고 손실 발생이 현실화되면 이런 충격으로도 지금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PF 발, 브릿지론 발 위험, 자영업자 발 위험,
그리고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발 위험, 다중채무자발 위험, 한국에는요 솔직히 금융위기에 시한폭탄들이 곳곳에 있어요. 전부요 자살조끼 입고 버튼 누르고 대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자본 유출은요 한국에서 뭔가 흔들렸다 하면 급속도로 빠져나갈, 하루아침에 100원 200원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환율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대체 생각이나 해보고 있느냐. 자, 한국은행이 뱅크런 위기 대비해서 유동성 지원 늘린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에 신속히 나서기로 한다는 거예요. 비상자금이 필요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한인국은행의 상시 대출도 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런이 생기면 한국은행이 곧바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일반 시중은행에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새마을금고 같은 데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금 도덕적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자, 비은행 뱅크런 우려가 이번에 새마을금고에서 커지니까 자,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새마을금고의 모든 규제 감독이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 말을 해야 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에 대한 전면 청산이 들어가고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하에서 이 말이 돼야 되죠. 거기에 있는 완전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 덮어놓은 채 무조건 뱅크런이 일어나면 돈 대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한국은행을 원래 최종 대부자라 해서 일반 시중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화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게 있죠. 이거는 어느 나라도 다 이렇게 하고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새마을금고 같은 기관까지도 최종 대부자 역할을 비은행에도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비은행은 한은법 80조에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에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조항을 더 적극적으로 발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8년 현재 한은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 80조가 발동된 것, 즉 한국은행법 80조에서 그 돈을 대출해 주는데 그건 2020년 코로나 대유행 때밖에 없는데, 한국은행은 비은행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권을 모두 담보로 받아주되 대출 금리는 은행보다 약간 높게 하겠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가 7월 초에 주요 은행과 환매 조건부 매매, 즉 RP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한국은행이 그 차원을 넘어서 비은행도 이제 일반 은행처럼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거예요. 은행만큼보다 비은행은 훨씬 더 이 자금 운용에서 부패나 또 부실, 주먹구구식 운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은행에 대해서 그들의 기강을 잡고 부패를 수사하고 그들의 부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돈을 먼저 끝까지 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무슨 황당한 헛소리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마치 경마 중계하듯이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 표현조차도 없이 언론들이 한국은행, 비은행, 예를 들자면 새마을금고에도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겠다, 유사시 돈을 빌려주겠다. 정말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봐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